즐거운 큐시트웨이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현 기자가 준비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준비한 아이템, 이 취임 100일 앞둔 윤석열 대통령 드디어 인적쇄신 단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인적쇄신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이 인적쇄신 관련해서 자신의 입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이 민생을 제대로 챙기고 국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휴가 기간부터 제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것이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서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계속해서 이 대통령실에 대대적인 인적쇄신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가능성 제기가 되어 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출근길에서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 국민의 안전을 챙기기 위해서 꼼꼼히 챙겨야 할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직접적으로 인적쇄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꺼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치적 득실보단 실속, 또 내실을 따지겠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일단 대폭의 인사교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은 했지만 이번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야 할 것은 아니다. 이 문구가 굉장히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야기가 많았는데 일단 대대적인 인적 쇄신과는 좀 거리 가능성을 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금 대대적인 개편과는 조금 간극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인사 대대적인 교체보다는 보강에 방점을 좀 찍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무 홍보 라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 이 김은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 라인으로 좀 다시 보강이 되어서 지금 좀 어떤 새로운 인물로 보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은혜 의원 잘 알다시피 김은혜 전 의원 잘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 공보 단장 등을 역임을 하면서요.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으로 꼽히기 때문에 지금 보강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 인물로 꼽히고 있고요. 이 홍보수석 보강과 더불어서 이 홍보실 보강과 더불어서 정무실에도 조금 더 인적 보강이 있지 않겠냐. 교체보다는 보강에 방점을 찍은 어떤 발언이 아니었냐 하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까지 나오는 얘기를 좀 종합해서 본다고 하면 기존의 인사에, 그러니까 기존 뼈대에 사람을 좀 더 충원하는 보강을 하는 이런 형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소종섭 위원님, 지금 윤 대통령이 일단 대폭적으로 인사교체 쇄신을 할 것 같진 않은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근데 기존 뼈대에 그냥 보강을 한다면 지금 약간 문제가 된다고 이 지적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다라는 생각인 걸까요, 윤 대통령은? 쇄신이라는 의미 자체가 반감되겠죠. 만약에 이제 아직 대통령의 구체적인 어떤 구상이 드러난 건 아니지만 현재 대통령의 워딩이나 지금 김현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흐름들이 대폭적인 쇄신보다는 일부 인사들을 보강하는 선에서 그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 쇄신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겁니다. 이 민심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 이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좀 전반적으로 높지 않았나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 그랬을 때에는 이 비서실장, 정무수석, 특히 이제 비서실장의 거취 문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목이 됐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어떤 인적 변화가 있어야 이제 쇄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텐데 현재 대통령의 의중은 그것보다는 좀 더 현재 대통령실 인사들에 대한 보강을 통해서 좀 내실 있는 일할 수 있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큰 폭의 쇄신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제 그동안의 윤석열 정부 지난 100일에 대한 평가 속에서 민심의 흐름에 부합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과연 그렇게 보강하는 정도의 인사들을 통해서 현재의
이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글쎄요. 상당히 좀 그 대통령의 선택이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단순히 홍보의 문제가 아니고 메시지라든지 대통령의 일정 관리라든지 이 전체적인 틀에서의 그런 국정 운영의 통합적인 부분에서의 문제들이 그동안에 노출됐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단순히 보강이 아니라 좀 더 대폭적인 정말 쇄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이 손수호 위원님의 의견도 좀 같이 주셨는데 일단 윤 대통령 어쨌거나 약간의 좀 변화를 줄 것 같긴 합니다. 휴가 기간 동안 좀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김영 기자, 예. 이 오늘은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를 또 직접 만났어요? 아니면 만날 예정입니까? 네,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이 만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빌 게이츠 이사장 한국을 찾았는데 오늘 오전에는 사실 이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국회에서 뭐 연설도 있었고요. 네. 국회 일정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뭐 국회만 방문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뭐 기정사실이었는데요.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출근길에 네. 빌 게이츠 이사장과 만남이 예정이 되어 있다면서 직접 자신의 일정에 대해서 소개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려운 나라의 그 국민들이 그래도 공평하게 백신과 치료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온 분이고 저희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세계 시민들의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지키고 확대하는 데 동참하기 위해서 오늘 이 소위 보건 정의에 대해서 빌 게이츠 이사장과 얘기를 나눌 그 생각입니다. 네, 빌 게이츠 이사장이 이 빌앤 멀린다 이 게이츠 재단이라는 이 자선 단체를 운영하면서요. 지금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보시는 저 사진 이 접견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네. 계속해서 이 국제적인 어떤 협력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보건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이야기를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오후 3시부터 이 용산 청사에서 접견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윤 대통령 보면 일단 대통령실 내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환기를 좀 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또 대외적으로는 아마도 이 빌 게이츠를 만나서 뭐 보건 정의를 얘기한다는 게 결국은 코로나 관련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지금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윤 대통령 내일이 딱 취임 100일입니다. 이 취임 100일. 우리가 몇 번 취임 100일이 아직 안 됐는데 지지율이 20%대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던 바가 있는데 지금 지지율은 어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국 리서치 조사가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이 긍정 평가 28%, 부정 평가가 67%였습니다. 특히 조금 이번 여론조사에서 흥미로운 점이 이 정권 초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낮을까? 낮은 네.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절반 가까운 46.2%가 윤석열 대통령 본인 책임이라고 답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19.7%는 윤핵관 등 이 측근 책임이다. 이렇게 답을 해서 또 눈길을 끄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네. 이 앞으로 남은 임기 5년 동안은 어떨 것 같냐 이런 기대감을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5년에 대해서 잘할 것이다 37.6%에 불과했고 못할 것이다는 59.3%에 이렇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도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감이 좀 굉장히 낮게 반영이 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이 여론조사 기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취임 때도 이렇게 비슷한 설문조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이 취임 당시에는 잘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52%였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취임 100일이 지금 채 안 됐는데 이 잘할 것이다. 앞으로 5년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낮게 응답이 나온 것으로 지금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지금 잠깐 뭐 여론조사를 같이 보셨습니다만 일단 뭐 지금 지지율은 좀 낮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잘할 것이냐라는 이 질문에도 지금 상당수의 사람들이 잘 못할 것 같다 지금 이런 이 전망을 내놨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뼈 아플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못할 것 같다, 잘할 것 같지 않다 이 얘기가 많다는 거는 윤 대통령이 신뢰를 잃었다는 얘기예요. 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의 무능, 독선, 독주 뭐 이런 식의 원인 지적이 있었잖아요. 아까 인적 쇄신이라는 얘기 했고
소정섭 의원이 잘 설명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네.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서 내일 해야 될 회견이 국민에게 고개 숙이는 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지지율 24%까지 25%까지 떨어지게 된 거는 네. 윤 대통령의 책임이 40몇 %라는 저 여론에 담겨 있듯이 제 스스로의 잘못입니다. 제가 앞으로 바뀌겠습니다. 그래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참모들을 교체하는 여론조사겠죠. 장관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청문회라든지 아직 지금 공석인 장관조차 지명을 못하고 있는 판이니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하는 참모들이라도 네. 정말 전폭적인 교체를 하는 게 그 방법 중에 하나일 거예요. 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의 변화입니다. 대통령이 생각을 바꿔야 되고 인사하는데 꼭 자기가 그동안에 인연이 있었던 사람만 쓰는 거 이런 데서 좀 벗어나고 넓게 시각을 갖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미래를 향해서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데 대통령이 조금 더 진지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아마 이 모멘텀, 그러니까 반전의 기회가 만들어지는 게 참 쉬울 것 같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내일 이 취임 100일에 윤 대통령이 사실 지금 앞서서 낮은 지지율 이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좀 겸손하게 그리고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겠다라는 이런 이 메시지를 줘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셨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 100일이면 또 퇴임 100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영 기자. 예. 이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양산 사저에 있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흉기 위협을 또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이 네. 1인 시위를 하던 한 남성이 있었는데 네. 이 남성이 이 흉기로 다른 사람을 좀 협박을 하다가 지금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소식이 오늘 오전 전해졌습니다. 이 남성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난해 5월 10일부터 네. 계속해서 지금 시위를 이제 계속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 오전에도 좀 시위를 준비를 하다가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서실 인사한테 네. 이 커터칼을 이렇게 겨누면서 네. 유협을 하다가 흉기를. 체포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산책을 나온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이 겁 없이 어디를 기어 나오냐 뭐 이런 식의 욕설을 던지다가 네. 좀 제지를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결국 네. 뭐 욕설과 난동을 이어가다가 오늘 오전에 체포가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생각은 다를 수 있긴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도 뭐 폭력, 특히나 이런 흉기를 이용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